우리나라의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사과, 영, 미체, 도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단발머리 남교사입니다. 오늘은 독일은 어떻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교대 4대 통합, 초등 임용교시의 변화, 이러한 문제들이 교육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독일은 어떻게 초등교사를 양성하는지 우리나라의 교대와 비교를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독일의 칼스루해 교대에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교대와 독일의 교대가 정말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교대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 우리나라는 제주대, 이화여대, 교원대를 제외하고는 다 교대에서 초등교원을 양성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교육과정을 결정하기 때문에 각각의 교대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보다는 다 일관된 맥락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요. 저희 대학의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교수님께서 강의를 개설하려고 해도 국가에서 정해준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강의가 개설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독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연방국가입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제도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교사를 일반 대학교에 있는 그냥 초등교육학과에서 양성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바덴위르템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교대를 따로 운영을 합니다. 폐하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처럼 임용고시를 보는 주가 있고,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석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교원 양성이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좀 더 지방 분권화되어 있다. 중앙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주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징에 맞게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점의 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등교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저는 이게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독일 교육대학교를 경험을 하면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대 같은 경우에는 국수, 사과, 영, 미체, 도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과목들을 교과목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140학점 중에 40학점 교양, 그리고 18학점 교육학을 제외하고는 다 교과목에 관련된 강의예요. 한 과목당 5에서 6학점 정도의 과목을 듣습니다. 근데 이에 반면에 독일은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모든 과목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3과목만 전공을 합니다. 우선 독일어와 수학은 필수인데 여기서 주전공을 하나 골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독일어를 주전공을 했으면 수학은 부전공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전공을 정하는데 그 두 번째 주전공은 19개에서 20개 정도의 심화 과목이 있어요. 생물, 지리, 화학, 물리, 이러한 교과목들에서 주전공을 정하는데 거기서 한 과목을 정합니다. 주전공 2개, 부전공 하나가 돼가지고 총 3가지 과목을 교대에서 배워요. 그래서 교대에서 배우는데 주전공 같은 경우에는 40학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전공 같은 경우에는 20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선한 점은 독일 같은 경우에는 180학점이 학사 기준이에요. 약 80점이 남잖아요. 그 80점은 40점은 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너무 약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점의 4분의 1 정도, 약 25% 정도가 교육학을 배우는데 투자를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겨우 13%밖에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는 논문과 수업 실습에 40학점을 할애합니다. 우리나라와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지식의 전문성, 교과 지식 교수 방법의 전문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단순히 교과 지식이 아니라 교육 전반에 걸쳐서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교육학 지식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실습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대학마다 실습 체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서울교대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서울교대 같은 경우에는 5번의 실습을 진행을 해요.
2학년 1학기 때 관찰 실습을 일주일 동안 나가고, 관찰 실습 동안에는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 대신 직접 수업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은 이제 직접 실습을 하는 주간인 2주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 2주 동안 참가, 운영, 종합, 수업, 실습의 이름으로 매 학기마다 4학년 1학기 때까지 실습이 운영됩니다. 네, 이름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수업 지도안을 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수업을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수업 실습을 했었을 때는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독일은 약 3주간 1학년 2학기나 2학년 1학기 때 관찰 실습을 합니다. 이때 학생들은 내가 교직의 적성이 맞나 그러한 것을 확인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내가 교직의 적성이 맞지 않으면 그만두고 다른 대학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이제 통과를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2학기나 3학년 1학기 때 13주 동안 실습을 떠납니다. 근데 이때 우리나라와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수업과 실습이 같이 이루어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습하는 주간에는 대학 강의가 없어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의를 들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수업 실습을 하는데 그 당일에도 대학에서 강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실습이 10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10시부터 2시까지였는데 대학 강의가 아침 8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대학 강의를 듣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수업 실습을 가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우리나라와 수업 실습을 바라보는 자세가 다르구나. 그 대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수업 실습에 대해서 학점을 1학점밖에 제공을 하지 않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 20학점 정도를 학점으로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와 실습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연방제에 따른 교원 양성, 그리고 교육대학교의 학점 구성, 그리고 실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음 편에는 독일의 교육대학교는 어떠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독일의 교육대학교의 졸업 요건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견습 교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Auf Wiedersehen.